안녕하세요.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. 자, 6월 22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봉을 연속으로 만들어내면서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이제 거시적인 흐름에 좀 영향을 받을 시기입니다. 뭐 늘 그렇지만 뭐 한쪽으로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없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. 다만 우리가 이제 굳이 그거를 예측하면서 혹은 예단하면서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. 자,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없이 저는 S&P, 예전에도 S&P 4100 기준 이야기 드렸었죠. 이번에는 43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단이 깨지느냐 마느냐를 좀 중심으로 보신다라 그러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쌍복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죠. 코스피가 4000, 죄송합니다. 2607 이 라인이 깨지고 있고,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00 라인에서 쌍봉 패턴을 만들면서 뭐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고, 다만 이제 하락의 강도는 누가 정한다? 에코프로가 정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어제도 그 장중에 오전 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,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겁게 밀려내리고 있는데 이게 속도가 붙으려면 뭐 해야 된다? 에코프로가 시가를 깨야 된다. 즉 에코프로가 이 음봉을 만들면 점점 하락폭이 커진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딱 그렇게 갔죠.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다라고 해서 에코프로가 막 밀려내리거나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내렸다라는 것은 어 그만큼 힘이 떨어지고 있다. 따라서 신규는 굉장히 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, 홀딩 종목은 내가 정한 익절 컷이나 손절 컷 라인 지키셔도 괜찮고,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비중 조절로 가셔도 괜찮다. 지수가 내린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. 게다가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6천억 넘게 코스피에서만,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8천억 이상 매수를 하셨는데, 종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. 이 상단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단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데, 저는 둘 다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시장의 조정이 좀 더 이어져야 되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. 그러니 그런 부분들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뭐 추천할 만한 종목들이 둘 다 없네요. 지수 중심으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미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조정이 오든 말든 상관없다. 늘 이야기 드리지만 기술적인 패턴의 목표치를 친 이후에는 그냥 자율 흐름입니다. 여기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. 나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정쩡한 자리를 치고 좀 빠지고 있는데, 어찌되었거나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꺾여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,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흐름에서 눌림에서 막 과연 전고를 깨느냐 마느냐, 혹은 13,000까지 깨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. 어찌되었거나 저는 계속 제 관점으로는 이 구간이 다시 온다라고 보고 있는데, 워낙 120평이 가파르게 올라와서 여기를 먼저 칠지 여기를 결국은 여기까지 칠지는 조금 아리까리합니다. 다만 어찌되었건 반드시 어떻게 된다? 120평을 만나게 되어 있다.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S&P 500이 4300 라인,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뭡니까? 요 라인 4100 라인만 지키게 되면 우리가 미리 조정을 예단할 필요 없다. 근데 그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? 4300 라인으로 온 거고, 전체적인 어떤 추세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? 추세 라인 상단 맞고 떨어지는 거죠. 그러면 언제든지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주가 이제 시장을 전체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에서 하방으로 깨지고 있죠. 이런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은 징조들은 아니다. 자,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쌍봉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2600자리를 2607 자리를 다시 깨고 있고, 최근에 계속 음봉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게다가 22평이 깨지고 있고, 늘 이야기 드리지만 원래 이게 확인되는 건 어디다? 반등에서 저항이 확인돼야지 하락으로 내려오는 것이다.
저는 만약에 지수적으로 어떤 매수자를 기다린다라고 그러면 지금 2495 요 라인부터 이 121평 양훈 하단 요 자리까지는 좀 기다려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나름대로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기까지 조정이 오겠어? 라고는 싶지만, 저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반등 리바운드가 예쁘게 만들어지면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가장 좋은 매수 자리로 보겠다. 그러니까 지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죠. 인버스를 잡는다라 그러면 목표가 829 라인이다. 뭐 지금 자리에서 뭐 온다 안 온다의 개념보다는 22평을 깨게 된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라고 보고 있고, 이 자리가 내려오고 안 오고는 누가 정한다? 에코프로가 정한다라는 거. 한 종목이 워낙 영향력이 너무 세지 않는가 싶긴 하지만, 그만큼 우리 시장의 뭐 전체적인 수급을 좌우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 자리가 오게 된다라 그러면 아마 에코프로도 같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. 아마 120평이 좀 더 올라와서 같이 맞물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, 늘 이야기 드리지만 급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.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못 잡았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막 억지로 잡을 필요 없는 거고,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꽤 많죠.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극단적이에요. 너무 상단에 있는 종목들만 노리거나 아니면 너무 하단으로 깨지는 종목들만 노리거나, 분명히 120평 부근에서 잘 밟고 움직이고 이런 종목들도 많은데 너무 매수가 그런 쪽으로 좀 쏠려 있다. 적어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너무 그렇게 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오전 브리핑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